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이 되면서 베트남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호치민 같은 경우 오랜 시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사람들이 시내에서는 통행증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치민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외출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뻐하지만 이 통제가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있지만은 외출은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도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하루나 이틀 정도 지켜보고 외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그만한 회사들의 직원들도 또는 오너들도 바로 일로 복귀를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1주나 2주 후에 일을 다시 회사로 출근을 해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거의 3개월 넘게 병원을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치료라든지 아니면 지병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가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호치민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민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시내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인파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수천 명이 도로에서 10시간 이상 기다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까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귀가 조치를 시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호치민의 자기가 머물던 곳으로 리턴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파들을 보면 대부분 가족 단위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여기에 옮겨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또 가족을 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호치민으로 왔던 사람들도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제 직원들을 뽑고 하고 있지만은 호치민 내에는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그 공장 일자리 빼고는 현재 호치민이 서서히 오픈을 하고 있지만은 다시 직장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도 없고 돈도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라도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인터뷰를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에 웃지 못할 범죄가 하나 일어났는데요. 이 불임 치료사라고 하는 사람이 불임 치료를 하는데 알고 보니 이 불임 치료를 자기가 성폭행을 해서 불임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성폭행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에 2명의 아이를 낳게 했는데 이 치료사의 유전자와 매칭을 해보니 99%가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임 치료사가 임신을 시킨 거죠. A씨 부부가 201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주변인으로부터 불임 치료를 잘하는 치료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2017년도 말에 이 치료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3개월 치료 끝에 임신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 치료사로부터 계속 치료를 받은 뒤 올해 5월에 또 둘째 아들도 얻었다라고 합니다. 2021년 5월에도 또 둘째 아들을 얻었죠. 그런데 이 A씨가 남편이죠. 남편이 아들이 커가면서 너무 자신하고 닮지가 않아서 의문을 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발 샘플을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니 A씨 아들이 아니었고 나중에 아내에게 추궁을 해서 물어보니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치료 도중에 이 치료사가 경락을 뚫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개인실로 가자고 해서
이런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졌다라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이 치료사의 것과 99.99%가 일치를 하게 되고 성폭행, 성범죄로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강제성이 있는가인데 지금 둘째 아이도 이 사람의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은 치료사와 아내 두 사람만이 있을 때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범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치료사는 자녀를 원하는 부인과 성폭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의 주장은 뭐냐면 쑥연기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통제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입증이 되게 되면 성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성폭행이 인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둘째를 가지기 위해서 또 왜 남편은 찾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아내가 왜 또 두 번째 찾아갔는지도 사실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A씨 가족, 이 두 부부 가족은 안타깝지만 온 가족이 두 아이를 잘 보살피고 사랑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첫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고 있을 건데 또 두 번째 아이를 이 치료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거는 성폭행이 성립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판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참 재밌는 사건입니다. 이게 한 번 일어났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아이 둘 다 이 불임 치료사의 아이라고 하니까 이걸 납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오징어 게임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이런 신드롬처럼 이래 돌고 있습니다. 많은 틱토커들이나 아니면 많은 유튜버들이 현재 지금 달고나를 만들어서 해보는 영상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오징어 게임이 재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이 부분들을 카피하고 또 특히 이제 달고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뽑기를 하는가 이런 걸 따라 해보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드롬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의 드라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해적판을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을 어떤 앱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앱이 돈을 지불하는 앱도 있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앱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은 넷플릭스가 아닌 그런 앱에 더빙되어 있는 더빙 버전을 해석판이죠. 어떻게 보면 해석판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드라마처럼 느낄 정도로 유행을 타고 있고 지금 현재 달고나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버에 띄우거나 틱톡커에 띄우게 되면 그 설탕 뽑기 하는 부분, 달고나 뽑기 하는 부분들이 현재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유튜브들이 또 따라하고 해서 지금 오징어 게임의 일부를 베트남화 시켜서 재생산하고 있는 게 지금 베트남의 현지입니다. 네, 이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고 또 특히 달고나 뽑기, 설탕 뽑기가 유행하면서 이 달고나를 만드는 부분들은 조금의 동영상만 보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위에 찍고 뽑기를 하려면 핀 같은 경우는 어디에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철판 같은 부분들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하려면 베트남에서 요즘은 그것을 빨리 만들어서 구매 가능한 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는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가 붐이고 그리고 이 설탕 뽑기가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오징어 게임이 있기 이전에도 K-팝이나 K-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적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자막이 있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를 좋아하고요. 그게 아닌 일반적인 베트남 사람들은 더빙되어 있는 더빙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뭘 보고 있나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고 있는 것, 특히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소비가 보게 되면 다 베트남의 더빙을 한 해적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사용이나 또는 휴대폰의 사용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것을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 나라에는 와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짝퉁도 시내 한복판에서 그대로 팔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작권이 조금씩 특히 이제 노래부터 시작해서 이런 저작권들이 많이 저작권에 대해서 눈을 뜨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베트남의 저작권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노래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 걸려 있는 경우가 일부 유명한 노래들을 빼고는 아직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노래들도 유명한 노래들 중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DP가 한참 유행을 할 때 이 DP는 베트남에서 그렇게 붐을 이루지는 못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오징어 게임은 DP와는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명한 틱토커나 유명한 유튜버들은 다 거의 한 번씩 이것을 따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봤다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을.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낭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낭은 많은 부분들이 열려 있습니다. 식당들도 오픈할 수 있고 카페들도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는 이제 바닷가에서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수영할 수 있고 난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수영도 하고 저녁이 되면 바닷가나 강가 같은 경우는 다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가게들도 열고는 있지만 일찍 문을 닫아 버립니다. 보통은 10시, 11시까지는 가게들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시내를 가보게 되면 8시 정도만 돼도 가게가 문을 다 닫아 버립니다. 그리고 식당도 오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카페도 오픈할 수 있고 배달은 됩니다만은 일부 식당과 일부 카페들만 오픈을 하고 실제로 많은 식당들이 옛날처럼 오픈이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식당들이 오픈을 했었는데 지금 다낭에서는 많은 식당들이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실내에서 식사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식당과 카페들이 오픈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실내 운동이 어제부터 된다라고 했는데 배드민턴을 어제는 열지 않았는데 오늘은 제가 가서 치는 배드민턴장도 오픈을 해서 아침에 가서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15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에 닫혀 있고 갑자기 아침 일찍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은 전날의 마음은 꼭 가고 싶었지만 당일날은 실제로 참석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 클럽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 클럽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낭은 점차 열려가고 있지만은 이런 반응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늦게 옵니다. 그래서 호치민의 이런 반응이 늦게 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치민은 다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옛날처럼 쏟아져 나오는 일은 조금 자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